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 혼자 영상을 찍을 건데요. 사실 요새 저희 법인에서 지사 확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랑 권놈이랑 좀 따로 다닐 일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같이 영상을 찍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잘 안 겹쳐가지고 저랑 권놈이랑 어쨌든 영상 활동은 계속 할 거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찍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한 명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어색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근로계약서에 숨겨진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뭐 숨겨진 의미라고 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과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휴게 시간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동법상 휴게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몇 시간 일을 하면 뭐 몇 시간 휴게 시간을 줘라 이런 걸 정해두고 있는데 뭐 4시간 일을 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다 끝나고 휴게 시간을 주는 거는 법 위반이다 이런 뜻인데 간혹 가다가 휴게 시간과 관련해서 좀 불만을 갖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언제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냐면 이 휴게 시간이라는 거를 분명히 근로계약서상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겠다라고 정했는데 뭐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주고 어떤 날에는 뭐 늦은 오후에 주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때 줬다가 저때 줬다가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계시는 근로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특정한 시간에 휴게 시간을 주겠다라고 정해놨는데 이게 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순하게 휴게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준다라는 것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숨겨진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있냐면 업무 사정에 따라서 혹은 회사 사정에 따라서 휴게 시간을 변동할 수 있다. 뭐 휴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게 시간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상에는 뭐 몇 시간을 줘라 라는 부분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라 라는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변동성과 관련한 문구를 넣어서 변동성 있게 휴게 시간을 주더라도 그거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로계약 위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근로자분들께는 답변이 근로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두 번째로는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보통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할 때 내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에 대해서 사전에 뭐 설명도 듣고 혹은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 주변에서 이제 호텔에 기계 설비하는 일로 그러한 직무로 입사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업주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러블이 있게 되니까 사업주가 너 저기 뭐 청소도 해라 이렇게 업무 지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업주하고 약간의 다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청소를 시키는 것 자체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면서 이거 근로계약 위반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한번 봤더니 어떤 업무 내용으로 이분이 들어가셨냐 한번 봤더니 기계설비 뭐 이렇게 특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호텔 관리 전반적인 업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의 문제가 있겠죠. 물론 이 사업주가 괴롭히려고 이렇게 뭐 업무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법적인 문제로 접근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업무만을 봤을 때는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을 정할 때는 내가 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 조금 범위를 좁혀서 특정을 해서 적으시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대신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적는 게 사업주가 업무 지시를 할 때 조금 편한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 내용을 정할 때 이러한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금의 계산 방법인데요. 많은 근로자분들이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내가 받는 임금 총액만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내 급여의 항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항목별로 계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친절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정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로계약서상에 여러분들의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봤는데도 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다, 그 계산 방법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그 계산 방법을 요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해고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해고 사유라고 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 아니면 조금 규모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아요. 뭐 취업규칙이라던가 단체협약에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조금 규모가 적은 기업이나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안에 전부 다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고 사유까지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해고 사유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지각 한 번 하면은 해고한다. 혹은 사무실의 비품을 망가뜨리면 해고한다. 여러분들이 그냥 딱 들었을 때도 조금 어이가 없는 그런 해고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해고 사유에 대해서 사업장 어떤 룰이나 가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오해냐 하면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유를 근로계약서상에 정해놨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결국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따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어떤 해고 사유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해고 사유 자체가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그런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빈번하게 이렇게 업무 지시를 위반하고 그러한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어기면은 좋진 않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근로계약서의 숨겨진 의미라기보다는 잘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퇴사를 하기 전에 며칠 전에 통보를 해라, 인수인계는 성실히 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둔 문구가 있어요. 대체로 30일 전에 통보를 해라 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업장은 내가 판단을 해보기에 하루면 인수인계 충분하지, 아니면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딱 그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상에 30일 전에 통보를 해라 라고 문구를 적었으니까 사직서 수리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간혹 근로자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2주면 충분하다. 이거 근로계약서 법 위반 아니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요. 일단 근로계약서 자체에 써져 있는 30일 전 통보 문구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사업주가 30일 전에 통보를 안 했는데 그냥 사직서 수리를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계약이 이제 해지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30일 전에 통보를 해주지 않아서 사업주가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30일이 지나고 나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뭐 무단결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음 이직할 회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30일 전 통보 문구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